도대체 운이 뭐길래? 누구는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고 경제적 자립을 이룬 이후 유튜버가 되어서 투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나도 대학 시절에 똑같이 같은 책을 읽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누구에게는 가난한 어린 시절이 부에 대한 욕구의 디딤돌이 되어서 성공하고 누구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걸림돌이 된다. 원래 사람은 운에 기대고 의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결국 운을 알지 못하면 운이 온다고 해도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운이 내 앞에 와도 못 붙잡는다는 말은 운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된다는 말로 이해되었다. 사업을 하면서 운에 관심을 가지긴 했었지만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서 운에 관한 유튜브는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들었다. 운, 점성, 사주 그리고 종교에 관한 책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다른 것을 파고 들었다면 벌써 무언가를 해냈을 것 같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계속 듣고 또 읽었다. 그러다 보니 운과 운명에 대해서 나만의 정리를 할 수가 있었다. 이전에는 운보다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운이라는 건 로또 당첨처럼 머나먼 일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상과 생각 그리고 모든 벌어지는 일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나에게 인생은 힘듦과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염세적인 건 어릴 때부터였다. 타고난 유전자 탓도 있을 거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도 있을 거였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의 힘든 기억도 있을 터였다. 어머니는 나가서 일하셨고 그래서 항상 바쁘셨다. 항상 힘든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어린 나는 언제나 어머니가 걱정이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힘들다는 것과 경제 사정에 대한 걱정하는 말을 듣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걱정과 나는 일체가 된 듯 시니컬한 성격이 되었다. 계속 지우려고 하는 기억인지 어린 시절은 남들처럼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도 어린 시절이라 아무 생각이 없기도 했었고 주변에는 더 어려운 집들이 지천이라서 그다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지는 않았었다. 다 크고 난 후에 내가 가족으로부터 배운 건 무조건 직장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저축하고 결혼하는 거였다. 그렇게 살았더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다. 이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직장도 자주 옮겨서 항상 불안정했다. 직장을 들어가고 보니 답이 없었다. 여자라고 승진의 기회도 적었고 월급도 적고 50대 이후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때 나는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을 통해서 실천을 하려고 했다면 즉 직업적으로 성장할 스킬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에 투자 공부를 했었더라면 지금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나는 사회의 통념대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믿고 살았다. 하지만 직장 생활은 나와는 맞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아온 정보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았다. 운에 기대서 쉽게 이루려고 한다면 운명은 줄듯 기대를 품게 한 다음 나락으로 내던진다고 한다. 이것은 이 운을 받을 그릇인지를 시험하는 테스트라서 이 시기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러든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래 갇혀있게 될 수도 있다. 어려움이 생긴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툴툴 털고 앞을 보고 잊어버렸어야 했는데 손해에 집착하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갑자기 자신의 역량보다 큰 운이 밀려 들어온다면 이건 위험 신호라고 봐야 한다고 한다. 그 책을 읽고 자산가가 된 유튜버나 어린 시절 어려웠지만 누구보다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종교인은 내게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운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과 부모가 있었다. 통계적으로도 가난한 환경에서 일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믿고 지지해주는 주변인이나 가족이 있었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닌 남을 탓하는 것 같아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탓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나의 탓은 종지 같은 작은 그릇인데 그릇을 키우지 못하게 된 건 내 세계 밖으로 나갈 용기를 내지 못했던 나 자신이고 용기를 만들게 하지 못한 나의 무지였다. 나의 부모는 경제적으로는 힘들게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절대적인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지는 않았다. 말로는 항상 믿는다고 했지만 어떤 유튜버의 말처럼 믿는다라고 계속 주입시키는 것은 믿지 못해서라고 하는데 나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오히려 자존감을 꺾는 가장 맨 앞에 인연이 부모와 가족들이었다. 내가 부모님의 예상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엄격하게 차단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행동을 계속 부모에게 말하고 나를 깎아내린 언니가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었다. 아주 작은 행동까지도 문제 행동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평범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부모의 생각을 흡수하면서 자랐다. 지금 생각해보니 성인이 되어서 내 생활을 내 벌이로 할 수 있는 순간에 냉정하게 독립하고 가족을 멀리 했어야 했는데 어리석은 내 잘못이었다. 그건 가족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닌 내 잘못이다. 가족에게 의지하고픈 나약한 마음을 가졌기에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도 같이 있으려고 했다. 운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가족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는 걸 붙잡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성공한 경우가 많다. 매여 있다면 정신적으로 안정감은 생기겠지만 기회도 오지 않는다. 운이라는 것을 알고 노를 제대로 저으면 새가 바람을 타면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고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애를 쓰지 않아도 바람 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운이 좋을 때는 좋은지 모르고 또 운과 함께 많은 인연들도 온다. 모두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지만 운을 뺏어가는 인연들이기도 했다. 운을 뺏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운이 좋을 때 오는 인연 중에 안 좋은 인연이 많다. 그 인연들 중에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도 포함된다. 날씨가 좋고 토양이 좋은 시절에는 한 가지 작물만 잘 자라지 않고 여러 가지 잡초도 같이 무성해진다. 요즘 기농 유튜브를 보다 보면 과일을 키우는 장면도 나온다. 하나의 열매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서 여러 개의 과일을 모두 크게 키울 수 없으므로 잘 안 자랄 것 같은 주위의 과일들을 모두 제거해준다. 주위의 잡초도 물론 제거해준다. 그래야 그 양분을 모두 흡수해서 최대한의 크기로 성장한 하나의 과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족 중에서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속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 양분을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가족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운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그 운을 뺏길 수밖에 없는 이치다. 운이 들어올 때는 그래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고 한다. 오롯이 내 앞에 일과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모임이나 만남은 내 토양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잡초와 같은 인연들이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결국 내 양분을 빼앗아서 들어오는 운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할 것이다. 법정스님,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에서도 나온 내용이 아무하고나 인연을 맺으면 결국 나를 망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의 경우에도 내 일이 안 풀려가는데 나보다 더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을 밝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챙겨주다 보니 나까지 그 어두움을 흡수한 것처럼 안 좋게 되어버리고 결국 그 인연도 끊게 되었다. 운이 안 좋을수록 더더욱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 안 좋은 인연을 만난 적이 있다. 애쓰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 알아주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건 뒤에 자신의 목적이 있는 거였다. 그래서 알아낸 그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징조를 보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경찰에게 차선 위반 딱지를 떼었다. 초행길이고 주변에 차가 많아서 어쩌다 보니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말았다. 당신은 이 사람은 아닌 건가? 하고 생각도 했지만 이게 징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경우는 이사한 지 2개월 만에 이사를 나가기로 결정할 정도로 인연이 안 맞았던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에 가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30분이나 주변을 계속 헤맸다. 그것도 하나의 신호이다. 인연이 안 맞는 집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미리 신호를 주기도 한다고 한다.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에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사실 다른 집을 선택할 선택지가 보이지 않기도 했다. 운이 안 좋을 땐 그래서 안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집을 찾기도 어렵다고 한다. 운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그러지도 않다가 계속 나와 어울리자고 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고 결국 진실을 가려버린다. 같이 술 마시고 어울릴 시간에 나는 좀 더 내 일을 챙겨야 할 때였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좋은 인연이라고 착각했었다. 사람들도 운이 좋을 때 몰려오고 또 운도 몰려다닌다. 좋은 운도 나쁜 운도 한 번에 온다. 그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제대로 상황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나쁜 일들이 몰아치면 두려움으로 그 운에 휘둘리고 말았다.
그리고 안 좋은 인연들에게서도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고 지쳐갔다.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운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운이란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집착을 부렸다. 결국 운이란 게 올 때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하고, 운이 나가버릴 때는 나대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좋은 운이 크게 올 때는 마음이 그 신호를 보내준다. 하지만 좋은 운도 나쁜 인연과 나쁜 운을 같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란 쉽지 않다. 다만 오래 지나고 나서야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간장 종지만큼 작은 나의 그릇은 갑자기 밀어닥치는 운에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보내주신 인연과 운들을 놓치게 만들었다. 또 운이 너무 없을 때는 냉정하게 안 좋은 상황에 매달리지 말고 준비하고 가다듬어야 할 때인데 과거에만 매달리고 절망했다. 결국 내 자신의 무지를 알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어야만 나의 운의 그릇을 키울 수가 있었다.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도망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